안녕하세요. 책 들려주는 여자 민팅입니다. 이 유튜브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항상 굴뚝 같지만 바쁜 현대인의 특성상 독서를 거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설됐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한 권씩만 떼보자 이런 취지로 밤에 잠들기 전에 또는 목욕하실 때 그런 릴렉스한 상태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머리를 비우고 생각 없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책 위주로 아주 짧은 분량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밤에 주무실 때 ASMR처럼 들으시길 권장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함께 읽을 책은 마틸다인데요. 현대 판타지 소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화예요. 마틸다의 작가가 로알드 달이란 사람인데 이 로알드 달은 영화로도 나왔던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도 유명한 아동소설 작가죠. 네, 그럼 잡설은 이쯤에서 접어두고 함께 마틸다 들어보겠습니다. 독서광 마틸다. 엄마 아빠들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자기 아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말썽쟁이라 해도 부모님들 대부분은 여전히 자기 아이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더 심한 부모님들도 있다. 그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지나치게 숭배하여 눈이 먼 나머지 자기 아이한테 천재적 자질이 있다고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은 없다. 그게 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니까. 다만 한심한 자기 아이를 놓고 부모님들이 똑똑하다고 자랑을 떠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소리치고 만다. 어이, 여기 양동이 하나 갖다 줘. 토할 것 같아.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아이 자랑이 끝도 없는 학부모님들한테서 이런 주책 없는 소리 들어주느라 곤혹을 느끼지만 보통 학기 말 통지표를 쓸 때가 되면 선생님들은 냉정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 만약 내가 담임 선생님이라면 이런 주책스러운 부모님들이 숭배해 맞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쓸 것이다. 귀하의 자녀 막시밀리안은 유감스럽게도 낙제생입니다. 저는 막시밀리안이 학교를 졸업한 후 이 아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가족 사업을 차릴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막시밀리안은 그 어디서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날 다소 감상적인 느낌에 젖어 있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메뚜기가 배 부분에 청각기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의 성적으로 볼 때 귀하의 자녀 베네사는 청각기관이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내가 자연사를 다소 깊이 있게 탐구했다면 다음처럼 좀 더 그럴듯하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매미는 땅 밑에서 애벌레로 6년을 보내고 나도 햇빛에서 자유로운 생명체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은 단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녀 윌프레드도 우리 학교에서 애벌레로 6년을 보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윌프레드가 번데기에서 부화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별나게 밉살스런 여자아이라면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 충동도 느낄 것이다. 피오나는 빙산처럼 차디찬 아이입니다. 빙산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아이의 물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지요. 이렇게 나는 우리 반 골칫거리애들의 학기말 통지표를 쓰는 일에 재미를 들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다. 앞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따금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 부모들은 자기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주책바가지 숭배자들보다 훨씬 더 나쁜 경우라 할 수 있다. 워무드 씨 부부가 바로 이런 부모님에 속한다. 워무드 씨 부부에게는 마이클이라는 아들과 마틸다라는 딸이 있는데 마틸다를 이마에 난 부스럼 딱지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었다. 알다시피 부스럼 딱지는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건드리지 말고 참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워무드 씨 부부는 하나뿐인 어린 딸을 참고 보지 못해서 당장 떼버리기를, 저 멀리 다른 지방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평범한 자기 아이를 마치 부스럼 딱지나 엄지발가락의 떼찜으로 여기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만약 그 아이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머리가 총명한 비범한 아이라고 했을 때는 더더욱 잘못된 일이다. 마틸다는 이런 예민함과 총명함을 두루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머리가 좋은 아이였다. 너무 영리해서 무엇이든 아주 빨리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아둔한 부모님일지라도 이러한 아이의 능력을 단박에 알아챘을 것이다. 하지만 워무드 씨 부부는 둘 다 어리석기 그지없어서 자신들의 시시에 빠진 삶에 정신을 온통 빼앗긴 나머지 자기 딸이 비범하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워무드 씨 부부는 마틸다가 부러진 다리로 집을 기어다닌다 해도 다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나 있을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마틸다의 오빠 마이클은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그 여동생 마틸다는 내가 말한 대로 눈이 뒤집어질 만큼 특별한 아이였다. 마틸다는 1살 반이 됐을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어른들이 알고 있는 만큼의 어휘력을 갖췄다. 그런데도 마틸다의 부모님은 칭찬은커녕 마틸다를 수다쟁이라고 하면서 어린 여자애는 자고로 조용히 놀아야지 말을 많이 쫑알대서는 안 된다고 나무랐다. 마틸다가 3살이 되었을 때는 집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신문이나 잡지들을 보면서 스스로 읽기를 터득했다. 4살 때쯤에는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틸다는 진짜 책을 읽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책이라곤 유일하게 엄마가 보는 쉬운 요리법이라는 책뿐이었다. 마틸다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온갖 요리법들을 다 암기했을 때 마틸다는 무언가 좀 더 재밌는 다른 책을 읽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한테 책을 사주실 수 있겠어요? 책이라고? 얘가 갑자기 책은 왜 사달라고 난리야? 읽으려고요, 아빠. 텔레비전이 어떻게 되기라도 했냐? 우리 집에 멋들어진 20인치 텔레비전이 있는데 책을 사달라고 졸라? 얘가 점점 떼쟁이가 돼가는군. 주말을 뺀 거의 매일 오후에 마틸다는 집에 혼자 있다. 마틸다보다 5살 위인 오빠는 학교에 가고 아빠는 직장에 나가고 엄마는 13km 떨어진 시내로 빙고놀이를 하러 간다. 워무드 부인은 빙고놀이에 푹 빠져서 한 주에 닷새는 오후에 빙고놀이를 한다. 아빠가 마틸다에게 책을 사주기를 거절했던 그날 오후, 마틸다는 혼자서 그 마을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마틸다는 도서관 사서인 펠프스 여사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그러면서 혹시 잠시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펠프스 여사는 이렇게 작은 아이가 도서관에 부모님과 함께 오지 않고 혼자 온 것에 조금 놀랐지만 마틸다에게 아주 잘 왔다고 말해줬다. 마틸다가 물었다. 어린이 책은 어딨나요? 펠프스 여사가 말했다. 저쪽에 좀 낮은 서가에 있단다. 내가 그림이 많은 좋은 책을 골라다 줄까? 마틸다가 대답했다. 고맙습니다만 괜찮아요. 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매일 오후 마틸다는 엄마가 빙고놀이를 하러 나가자 아장아장 도서관으로 걸어가곤 했다.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도서관에 가면 마틸다는 아늑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책을 한 권 한 권 읽으며 멋진 2시간을 보냈다. 마틸다가 도서관에 있는 어린이 책을 샅샅이 다 찾아 읽었을 때 마틸다는 좀 더 다른 걸 찾으려고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마틸다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본 펠프스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틸다 쪽으로 갔다. 마틸다, 내가 도와줄까? 저 다음에 뭘 읽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이 책은 모두 읽었거든요. 그림책을 다 봤단 말이니? 예, 하지만 그냥 책도 다 봤어요. 펠프스 여사는 큰 키로 마틸다를 굽어봤고 마틸다는 목을 뒤로 젖혀 펠프스 여사를 올려다봤다. 어떤 책은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책은 재밌었어요. 그 중에서 비밀의 화원이 제일 좋았어요. 신비로움으로 가득했거든요. 그 닫혀진 문 뒤에 있는 방의 비밀과 큰 벽 뒤에 있는 화원의 비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펠프스 여사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너 정확히 몇 살이지? 4살하고 3개월이요.
펠프스 여사는 아까보다 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럼 다음엔 어떤 책을 읽고 싶니? 저는 어른들이 읽는 훌륭한 책을 읽고 싶어요. 유명한 걸로요. 하지만 제목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펠프스 여사는 천천히 서가를 쭉 살펴봤다. 자신도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할지 잘 몰랐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어떻게 유명한 어른용 책을 4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에게 골라줄 수 있지? 펠프스 여사는 처음에는 15살 정도의 여학생을 위한 10대 연애 소설을 고르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무의식 중에 어떤 특정한 서가로 걸어갔다. 이윽고 펠프스 여사가 말했다. 이걸 읽어보렴. 이건 대단히 유명하고 훌륭한 소설이란다. 만약 이 소설이 지루하면 내게 알려주렴. 그럼 내가 좀 더 짧고 쉬운 것으로 찾아줄게. 마틸다가 책 제목을 읽었다.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지음.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펠프스 여사는 생각했다. 내가 미친 게 분명해. 하지만 마틸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물론이고 말고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날 얼마 남지 않은 동안 내내 펠프스 여사는 그 방 맨 끝에 있는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아서 책을 무릎에 놓고 꼼짝도 하지 않는 그 조그만 여자아이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아이가 손에 들고 읽기에는 책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무릎에 올려놔야 했는데 책을 읽기 위해서는 아이가 몸을 완전히 앞으로 숙여서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낯선 광경이었다. 마룻바닥에 발이 닿지 않아 달랑 올라앉은 머리가 검은 이 꼬마가 핍과 노처녀 하비샴이 곰팡내 나는 집에서 벌이는 놀라운 모험들, 그리고 디킨스라는 위대한 이야기꾼이 엮어낸 마법의 주문에 몰입돼 있는 그 광경 말이다. 이 어린 독서가의 움직임이라고는 가끔 책장을 넘기기 위해 손을 들어올리는 것뿐이었다. 펠프스 여사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러 갈 때가 언제나 가장 안타까웠다. 마틸다, 이제 5시란다. 마틸다가 도서관을 들락거린 첫 주에 펠프스 여사가 물었다. 네 어머니가 매일 여기로 널 데려다주고 또 집으로 데려가고 하시니? 아니요. 우리 엄마는 매일 오후에 빙고놀이를 하러 아일레스버리로 가세요. 엄마는 제가 여기 오는지 몰라요. 그건 옳지 못한 일이야. 내 생각엔 네가 어머니께 여쭤보는 게 낫겠구나. 그러진 않는 편이 나아요. 엄마는 저에게 책 읽기를 권하지 않거든요.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네 어머니 아버지는 네가 매일 오후 빈집에서 뭘 하길 원하시니? 그냥 이리저리 뒹굴거나 텔레비전 보는 거요? 알겠다. 마틸다가 약간 슬픈 기색을 비추며 말했다. 엄마는 제가 하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펠프스 여사는 차가 바삐 오가는 찻길과 건널목을 건널 때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됐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그 한 주 만에 마틸다는 411쪽이나 되는 위대한 유산을 다 읽었다. 재밌었어요. 디킨스가 쓴 다른 책은 없나요? 펠프스 여사는 기막힌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주 많아. 다른 책을 골라줄까? 그 후 6개월 동안 펠프스 여사의 세심하고도 자애로운 특별한 배려 속에서 마틸다는 다음과 같은 책들을 읽었다. 니콜러스 니클비,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 제인 에어, 샬롯 브론테,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테스, 토머스 하디, 지상으로 내려오다, 메리 웨브, 킴, 러디아드 키플링, 투명인간, H.G. 웰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침묵과 분노, 윌리엄 포크너,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백, 좋은 친구들, J.B. 프리스틀리, 브라이턴 록, 그레이엄 그린, 동물농장, 조지 오웰. 이것은 만만찮은 작품 목록이었기 때문에 펠프스 여사는 매우 놀랐고 흥분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넋이 나가 자제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 작은 아이가 이룩한 놀라운 업적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난리법석을 떨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싶어 안달이 났을 테지만 펠프스 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펠프스 여사는 자신의 본분을 알고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틸다가 펠프스 여사에게 말했다. 해밍웨이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남자랑 여자에 대해서요. 그래도 전 해밍웨이 작품이 마음에 들어요. 해밍웨이가 이야기를 쓰는 방식은 제가 꼭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에서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든요. 펠프스 여사가 말했다. 훌륭한 작가는 독자를 언제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지. 그리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그냥 그 말들을 네 온몸이 촉촉하게 적시게 내버려 두는 거야. 음악처럼 말이다. 그럴게요. 그렇게 하겠어요. 너 이거 알고 있니?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책을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빌려준다는 거 말이야.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네가 읽고 싶은 책을 골랐으면 가지고 오렴. 내가 그 책을 기록하고 내줄게. 그렇게 되면 그 책은 2주 동안 네 것이 되는 거란다. 네가 원한다면 한 권 이상도 빌릴 수 있어. 그때부터 마틸다는 새로운 책을 빌리고 읽은 책을 돌려주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도서관에 들렀다. 마틸다의 작은 침대방은 이제 독서방이 됐고 거기서 마틸다는 오후 시간 대부분을 책을 읽으며 보냈다. 종종 뜨거운 코코아 한 컵을 옆에다 두고서 부엌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기엔 마틸다의 키가 너무 작았지만 마틸다는 창고에 작은 상자를 보관해두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꺼내고 싶을 때 그 상자를 가져다가 그 위에 올라서서 꺼냈다. 마틸다가 만들어 먹는 메뉴는 대개 뜨거운 코코아였는데 우유를 냄비에 데운 뒤 코코아 가루를 섞으면 됐기 때문이다. 가끔은 보브릴과 오발틴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자기 방으로 뜨거운 음료를 들고 올라가 텅 빈 집의 조용한 방에서 오후 내내 책을 읽으며 보낸다는 것. 그러다 가끔씩 곁에 있는 뜨거운 코코아를 홀짝인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었다. 마틸다는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여행했고 아주 흥미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다. 마틸다는 조셉 콘레드와 함께 그 옛날 도칠단 범선을 타고 항해를 떠났고 해밍웨이와는 아프리카로 떠났으며 키플링과는 인도를 탐험했다. 영국의 작은 마을에 있는 자기의 작은 방에 앉아 있으면서 마틸다는 세계 곳곳을 여행했던 것이다. 네, 오늘의 독서, 들려주는 독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것은 마틸다라는 소설의 첫 장이었고요. 독서광 마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